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구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요, 시멘틱 커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내용은 그 기술적으로 좀 더 딥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시멘틱 커널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준비했던 이유가 있긴 한데요. 전에 행사 갔었을 때 다른 행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단넷은 랭체인 같은 거 없나요?" "있어요, 시멘틱 커널."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시멘틱 커널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약간 다른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자료들을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스폰서 소개인데요. 스폰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 자리를 이제 대관해 주신 당근 소프트와 그리고 코드 위드아웃 바리어스 쪽에 이제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멘틱 커널이란, 그리고 두 번째는 G3j run SK 라이브 세션 하이라이트. 저 G3j run SK가 지금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틱 커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놨던 가이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 아,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데모 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시멘틱 커널을 구성하는 방법 정도는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시멘틱 커널이란 줄여서 SK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SK라는 기업이 있어서 이니셜이 겹치지만 외국에서는 SK로 많이 검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멘틱 커널 소개 문구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멘틱 커널은 AI 언어 모델을 앱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SDK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레포지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레포지토리에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제가 그 레포지토리에 잠깐 가보면요. 여기서 옆으로 해서 자, 여기가 시멘틱 커널 GitHub 저장소인데요. 여기 밑에 위에서부터 보면 이미 20만 K를 기록하고 있죠. 어, 시멘틱 커널 자체가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된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만 K를 받은 거는 상당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키지들은 이제 오늘 오프닝 때 설명해 주셨던 패키지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바로 어제 파이썬 버전으로 하나 또 릴리즈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활발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은 뭘 할 수 있냐? AI 서비스와 연결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멘틱 커널 소개하는 문구 페이지로 가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기 이제 공식 문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썼는데 그 이제 얼마 전 빌드 키노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AI 에이전트 시대를 실현하는 실제 도구가 이제 시멘틱 커널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오른쪽 그림을 보고 큰 맥락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을 통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멘틱 커널은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갖다 붙여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꽤 많이 확장이 돼서 오픈 AI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모델들 아니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도 붙일 수 있고 어 이제 로컬 LLM도 붙일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식 확장 기능은 이제 플러그인식으로 붙이는 기능인데요. 요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오픈 AI, 애저 오픈 AI, 허깅 페이스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AI에 있는 모델들을 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C샵으로 되어 있든 파이썬으로 되어 있든 자바로 되어 있든 아무 문제 없어요. 셋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그인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LLM 서비스가 있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시멘틱 커널은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과 실제 AI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주는 LLM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 필요사항인데요. 아까 언어가 아니지. 어쨌든 주요 환경을 세 개를 설명했는데 .NET, 파이썬, 자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NET은 8.0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썬도 3.10 이상, 자바도 JDK 17 이상이면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확인하시고 가져다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커널의 주요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어, 주로 9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먼저 모델 플렉시빌리티인데 요거는 이제 시멘틱 커널이 오픈 AI, 애저 오픈 AI, 허깅 페이스 등등 이제 다양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그 도구와 플러그인 포함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에이전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에이전트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 구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플러그인 에코시스템. 아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플러그인 형태로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플러그인으로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없던 기능도 생겨날 수 있고 그다음 A 프로젝트에 만들었던 기능을 플러그인으로 만들었다면 그걸 똑 떼가지고 B 프로젝트에 가져다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DB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별도로 벡터DB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모델 서포트 그 모델을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델이래. 그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음성이나 이미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디벨롭먼트. 로컬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로컬에서 많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는 이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로 모델링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뭐 조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기 처리해야 된다던가 반복 작업 등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프라이즈 레디는 실제로 이제 상업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요 9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시작해 보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정말 간단하게 시멘틱 커널이 어떤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새 창을 열고 밑에 제가 아이콘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죄다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음. 여기서 제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새 파일에 C샵으로 선택할게요. 그냥 C샵 파일만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그 C샵 파일은 제 레포지토리에 오늘 데모 있는 쪽에다가 이름을 0529로
.cs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C#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드 구성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할게요. 여기에 직접 타이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NET 10이 지금 프리뷰잖아요. .NET 10에서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C# 파일 하나만 있으면 파이썬처럼 실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돌릴 수 있는 구성이 이런 내용인데요. 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NET 스크립트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제가 사용하는 SK 버전을 쓴 다음에 밑에서 무게 패키지를 세팅만 해놓으면 그 밑에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NET 파일 쓰듯이 작성을 하면 돌아갑니다. 진짜로 돌아가요.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임스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멘틱 커널로 해서 하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뭐 빌더 위주로 만들었는데 그 빌더가 시멘틱 커널에서는 커널 빌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널.create 빌더로 해서 시멘틱 커널의 빌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Azure OpenAI 책 컴플리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예전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지금 위에 GPT 4.1 미니 모델을 쓰려고 지금 세팅을 해뒀고요. 엔드포인트는 제가 실제로 Azure Foundry에 세팅해놨던 그 엔드포인트고 API 키는 미리 환경 변수에 등록을 시켜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드하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뭐 스트링으로 미리 선언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콘솔로 입력받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서 invoke prompt async로 해서 실제로 시멘틱 커널을 통해 실제 AI 서비스 쪽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게 될 거예요.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도 확대 좀 할게요. 확대를 해서 제가 있는 게 레포지토리의 데모에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가서 클리어하고 이제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NET 던 05 이구.cs CS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돌리면 진짜 파이썬 스크립트처럼 프로젝트가 없는데도 돌아갑니다. 실제로 돌아가서 프롬프트라고 제가 아까 코드에 썼던 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 제가 프롬프트 하나 넣어볼게요.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멘틱 커널을 통해서 실제로 AI 모델에 갖다가 응답을 받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NET 파일 하나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NET 파일 하나가 여러분들의 콘솔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WPF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인베디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코드에 넣었던 거는 잠깐 다시 코드 돌아가 보면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파일로 돌렸기 때문에 위에 선언줄이랑 많이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8라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시메틱 커널을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P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해서 시메틱 커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했어요. 확인해봤고
그리고 빌드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한번 언급이 됐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시멘틱 커널과 함께 하자는 비슷한 맥락이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 가지고 같이 한 페이지를 넣어 놨어요. 어 이제 오픈 AI래. 실제로 이번 빌드에서 오픈 소스화 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도 지금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많은 생태계에서 좀 더 발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G3J 런 SK 라이브 세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서 G3J 런 SK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계시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G3J 런 SK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기 때에 그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알리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된 그 오늘 발표하시던 MVP 세 분과 그다음에 유저스님 포함해서 이렇게 네 분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라이브 세션은 전부 다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은 어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에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 그리고 필요했던 내용, 그리고 데모에서 보여줬던 샘플 코드, 그리고 그 라이브 세션까지 볼 수 있는 링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G3J 이제 런 시멘틱 커널 시리즈는 요렇게 네 분이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던 분들일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다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G3J가 뭔 뜻이냐라고 하면 우선 제 이름 앞자리에서 G를 땄어요. 93의 앞자리에서. 그리고 저스틴의 앞자리에서 J, 진석의 앞자리에서 J, 종인 앞자리에서 J. 그래서 G 한 명과 J 세 명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G3J가 만들어졌어요. 요것도 이제 발음하는 거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G3J로 발음하기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라이브 세션 했던 거는 G3J 런 SK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어보니까 총 12개 세션을 했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진행을 하면서 총 12개의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 총 조회수 저희가 아직까지 따봉수로는 집계하기가 좀 애매해서 총 조회수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5개 항목만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5위부터는 세션 4에 있던 시멘틱 커널 오토 펑션 콜링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QR코드 찍으면 해당 유튜브 세션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요거 필요하시면 미리 찍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요. 이날은 저스님, 종민님, 진성님 이렇게 세 분이서 진행을 해주셨고 아젠다가 이제 첫 번째로 챗 히스토리를 구현하는 거, 두 번째가 페르소나 설정하는 거, 세 번째가 오토 펑션 콜링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챗 히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화를 챗 GPT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한번 할 때 밑에서 쓸 때는 위에 있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내어주잖아요. 그게 챗 히스토리예요. 새 대화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대화의 히스토리는 지워지고 새로운 대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답변이나 아니면 지시사항은 리셋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멘틱 커널의 페르소나 설정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내용인데 페르소나라고 그 각각의 뭐 에이전트나 아니면 각각의 그 시멘틱 커널로 만들었던 인스턴스에다가 성격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면접관, 그리고 너는 면접관에게 그 독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너는 그 면접자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하나 답변을 할 때 세 군데에서 동시에 답변을 오거나 아니면은 뭐 페르소나 성격에 따라서 그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페르소나가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토 펑션 콜링 그 펑션 콜링을 이제 오토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토 펑션 콜링은 저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했던 내용을 잠깐 캡처를 해서 보면 실제로 책 컴플리션에 대한 챗지 스토리를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살표로 집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 펑션 콜링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밑에 예제 결과물이 나오지만 유저 에이전트, 유저 시스템, 어시스턴트, 유저 어시스턴트, 유저 시스템 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뭐 몇 명과 이제 식사할 계획이면 어떤 예약을 원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식당에 뭐 김갑판 이름으로 뭐 예약하겠다, 예 아니요 설정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의식의 흐름 따라서 넣었던 건데 플래너라고 저희가 이때는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오토 펑션 콜링을 보다 보면 플래너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저 유튜브 라이브 세션을 보시다가 만약에 좀 더 관심이 생긴다면 플래너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갈게요. 4위는 세션 9번에 했었던 커널 메모리. 커널 메모리가 4위에 올랐습니다. 요 커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시멘틱 커널과 유사해서 한번 다뤘었던 주제인데요. 이때는 저하고 이종인 MVP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커널 메모리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동기식 메모리 API를 다루는 거,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종인 MVP님께서 비동기식 메모리 API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커널 메모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이 커널 메모리에 대한 개념은 아까 진성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로컬에다가 벡터 스토어 하는 거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좀 더 진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실제로 임포트하는 부분에 보면 메모리 import text async라고 해서 텍스트를 주입을 시킬 수 있고요. 저 메모리 안에서 설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청크를 얼마 단위로 할 거고 그다음에 벡터를 쓸 건지 벡터 스토어는 뭘로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거대로 두고 실제로 쓰는 부분만 보면 임포트해서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도큐먼트로 해서 PDF 파일도 넣을 수도 있고 그걸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그거 기반으로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종 제가 거꾸로 설명했었네요. 그 종유님께서 동기식 API를 해 주셨고 제가 비동기식 메모리 API를 설명했었어요. 여기서 한번 정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비동기식 메모리 API를 실제로 데모로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로 뭐 라그는 이전 세션이긴 한데 이것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넣었지만 언급 안 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하나 넣어봤어요. 이거 라그에 대한 거는 라그만 다루는 별도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리즈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활용 사례로도 기업 내부 문서 검색 시스템이나 고객 지원 챗봇 아니면은 뭐 전문 문서 분석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위인데요. 3위는 세 번째로 했던 SK 플러그인이에요. 시멘틱 커널에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갖다 붙일 때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경북대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템플릿 형태로도 받아올 수 있고 네이티브로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션에서는 저하고 김진석 MVP님하고 이종인 MVP님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플러그인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고 프롬프트 플러그인을 설명하면서 그
두 번째 세션에서 경북대학교 친구들이 설명했던 템플릿 플러그인도 간단하게 언급을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 네이티브 플러그인 제작 및 연동으로 해서 실제로 C#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알아보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김가파님과 함께 했는데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채팅을 쓸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유튜브에 채팅에 하나를 꼽아서 실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거 내보내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했던 부분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형태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앞줄 내용은 프롬프트의 성격을 부여하는 건가요? 사실 요 내용이 페르소나거든요. 이때는 페르소나를 설명하기 전이어가지고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쨌든 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에선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이제 김진석 MVP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프롬프트와 닷넷 코드를 동시에 호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2위까지 왔는데요. 2위는 아무래도 초반 세션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시메트릭 커널의 기본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저스님과 이종인 MVP님, 김진성 MVP님 이렇게 세 분이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시메트릭 커널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연동하고 그리고 다양한 LLM을 연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부분과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인데 저 3번에 인스턴스에 다양한 LLM을 연결하는 방법 이때는 굉장히 많은 거 했었거든요. 저 때 허깅 페이스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GitHub 모델도 연결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 세션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 작동법 소개를 할 때는 폴리그라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은 파이썬 노트북 아이파이 노트북 확장자 있잖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났네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데모를 많이 하는데 단넷 계열에서는 폴리그라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설명하는 거는 폴리그라 노트북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모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 모델을 붙이는 것도 같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 붙이는 게 궁금하시다면 꼭 챙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일인데요. 저희가 시메트릭 커널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가 사실 제일 높았는데 그거는 너무 기본적이고 실제로 세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1위입니다. 실제 1위는 이제 SK 멀티 에이전트예요. 시메트릭 커널의 에이전트를 아까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써보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는 저하고 이종인 MVP님하고 둘이서 진행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소개하는 거. 두 번째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세 번째는 만든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서로 일하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세션을 진행했었어요. 요거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게 이때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을 텐데 저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고 게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게임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추리물 게임이랑 다르게 실제로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범인을 찾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때 한번 핫해가지고 세션 중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는 여러 개의 로봇들이 나오고 그 로봇들 중에 실제 범인을 찾는 그런 게임인데 죄다 페르소나랑 다 잘 돼 있는지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만들 때 에이전트 만드는 프롬프트 일부를 땡겨왔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메뉴를 만들 때 한 친구는 메뉴 개발자고 한 친구는 메뉴 리뷰어로 이제 지정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친구가 메뉴를 개발하면 다른 한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제 세션 시간이 5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딱 5분 정도에 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시멘틱 커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프로젝트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저스님과 저와 이종민 MVP님과 김진성 MVP님이 이제 각각 준비를 해서 총 4개의 가이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QR코드를 찍으셨으면은 따라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여기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샘플 코드를 올려놨던 레포지토리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볼게요. 여기 안에는 저희가 에피소드를 했던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설명들이랑 실제 샘플 코드들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 잡거나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 내용인데 라고 했던 부분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 찍으셨을 거라 보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했었는데 자, 들어오시면은 블레이저 스터디의 G3J Run SK라는 프로젝트로 들어오실 거예요. 저 블레이저 스터디가 그 김진성 MVP님께서 아까 하신다고 했던 그 블레이저 모임 그쪽이고요. 거기 아래 이제 G3J Run SK로 해서 그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를 EP 0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학습 자료랑 플레이리스트, 샘플 코드 테스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테스트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 학습 자료는 저희가 이제 데모를 하는데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실제 라이브는 플레이리스트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코드는 이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이제 밑에 이렇게 제목들이랑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들을 달아두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피소드 10번부터 13번까지 제가 아까 PPT 오타를 냈었네요. 총 13개 세션이었네요. 그래서 EP 10번부터 가이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가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에피소드 10번에는 어떤 걸 준비를 했었냐면요. 잠깐 얘를 닫고 뭔가 꽤 느려가지고 잠시만요. 음. 첫 번째 가이드 프로젝트는 저스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었고요. 시멘틱 커널을 이용한 지능력 앱 개발하기의 첫 번째 가이드 프로젝트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블레이저의 프론트엔드가 있고 시멘틱 커널이 포함되어 있는 백엔드가 있고 애저 오픈AI를 이용해서 챗봇 구현하고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는 챗봇까지 구현해보는 단계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리를 해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요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복사해 놓고 붙여넣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tHub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GitHub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토큰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헤매지 않도록 바로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복수줄이 나오면 어떤 코드를 고쳐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친절하게 윈지, RNG 표시까지 다 해두셨기 때문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 아스파이어 기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4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 4개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여기 다 친절하게 설명을 써 놓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끔 들어가셔서 다 수정을 하시거나 참고하시거나 만드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폴더 구조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각 세션별로 두 개가 있는데 스타트 폴더가 있고 컴플리트 폴더가 있어요. 있는 폴더가 있고 없는 폴더가 있어요. 있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밑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요 스타트 폴더에서 저 밑에 있는 그 가이드를 하나씩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했을 때 최종 결과물이 컴플리트 폴더에 들어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막혔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이드에서 어딘가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답안지가 컴플리트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히더라도 컴플리트 폴더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프로젝트 첫 번째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보면 뭘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아스파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시보드 나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챗봇에서 간단한 챗봇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어,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뭘 고치면 좀 더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그, 어, 요렇게 수많은 것들이 켜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켜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허깅 페이스나 올라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시메틱 커널을 이용하는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곰탕이 뭐야나 아니면 그거랑 햄버거 차이가 뭐야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아까 두 번째 경북대학교 친구들이 해줬던 거랑 좀 겹치는데 두 번째 세션은 그 첫 번째 가이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그 면접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면접관을 만들어 보고 그 면접관을 한테 질문하고 답변 받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도 지금 시간 관계상 밑으로 쭉 당겨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만 먼저 스크린샷으로 당긴 건데요. 그래서 뭐 AI 쪽에서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주고 먼저 지원자님의 이름 알려주세요. 저는 박부삼입니다 하면은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 기반 데이터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저희 회사 채용 공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채용 공고 있던 내용들 올린 거랑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프로젝트 1번, 2번은 연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12번은 이제 김진석 MVP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크린샷은 없는데 그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재고 관리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재고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그 재고 수량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주해야 되는 수량 리스트를 알려줘 하면 수량 리스트 쫙 알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쓰는 쪽에서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접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프로젝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13번. 여기에서는 그 설명이 지금 TBD로 나와 있는데 곧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종인 MVP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피드백 에이전트로 해서 그, 그 피드백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시멘틱 커널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다뤄 주셨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긴가민가한데 요 내용까지 다 라이브 세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진행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서 가이드 프로젝트 1번, 2번과 달리 아스파이어를 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가이드 프로젝트 4번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나는 가장 실무적인 레벨에 있는 그 가이드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이드 프로젝트 4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QR코드 페이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만약에 QR코드 찍는 거 놓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콜렉션 샘플 그리고 이번에는
샘플 코드가 있는 QR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